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시리즈 2탄이네요. 검찰개혁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오늘은 언론개혁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이 나왔습니다. 총선에 나서면서 검찰 언론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던 열린민주당의 당선자죠. 예, 최강욱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저 신분이 재판 중에는 휴업 중 변호사라고 스스로를 그것도 들으셨어요? 예, 설명을 하셨던데 예, 신분이 세 가지입니다. 휴업 중 변호사, 피고인, 당선인 이렇게 되십니다. 당선자라고 하시죠, 당선자. 예, 당선자. 제가 그거 얘기 좀 하고 싶었는데. 예. 당선자가 원래 헌법에 적혀 있는 용어거든요. 아, 그렇군요. 공식 용어인데 예. 왜 그걸 당선인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는 줄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 기억에는 예. 과거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놈자자라고 그 싫어했구나. 인수위 때 놈자자니까 대통령한테 어떻게 놈자자를 붙이냐 바꿔달라고 했었어요. 맞아. 그 기억 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그 언론 저기 뉴스 찾아보시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항의 성명 비슷하게 낸 게 있어요. 입장을. 예. 이건 헌법의 용어다. 헌법 용어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그리고 예. 기자도 놈자자예요. 아니 그 성직자, 학자 그게 예. 뭐 다 그게 비칭이야 그러면? 그게 그렇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당선인이라고 하는 게 입에도 좀 안 붙잖아요. 예. 그 좀 이상해요. 그래서 당선자라고 하시거나 변호사라고 하시거나. 예.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대표도 혹시 열린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등록하는 날이고요. 예. 네,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많은 당원분들께서 저한테 좀 나서 보라고 하셔가지고. 예. 예. 지금 그러면 되시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아니, 모르죠. 예.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일인데. 그 사실 지난주에 박범계 의원 나오셨는데 아, 네. 공수처장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공수처장을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예.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 공수처장으로 제가 어떠냐라는 얘기를 설왕설래가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세간에서는 굉장히 그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그 법을 보시면 예. 청와대에 재직하던 사람은 그러니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 때문에 예. 그 퇴직한 후에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수처법 13조 1항. 네, 애초에 자격 요건에 예. 저는 결격자에 해당하죠.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명될 수 없다. 공수처장. 그럼요. 수사관으로도 임명될 수 없네요. 예. 할 수 없어요, 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당선자로서 그리고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언론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는 게 제 첫째 과제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상당히 추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거기에 또 피고인으로 지금 연루가 되신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와 관련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게 언론개혁과 검찰개혁과 아주 연관되는 아주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4월 21일에 최강욱 당선자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미디어몽구 영상에도 나오는데 조국 아들 입학 도움될 줄 알고 인턴 증명서 발급하셨나? 이게 첫 질문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기억나세요? 왜 물어봐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이게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 그게 왜 물어보는 거야? 이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예. 라고 해서 오늘 페북에 제가 사실은 썼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들리셨어요? 입학 도움이 될 줄 알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나라는 게 이제 처음에 피고인이 법정에 나서기 바로 직전에 그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언론의 역할이라는 건 어디 게재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법정에서 할 얘기지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 길거리에서 기자들한테 할 얘기인가? 그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곰곰이 이 질문을 보니까 네.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 피고인에게 질문하는 그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전 세계 보편적으로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게 자기 입장인 것처럼 저걸 물어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측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이분이 피고인이 어떤 피고인이든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답변 속에서 허점을 찾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있어. 뭐 그걸 검찰로부터 들었든 어떻든 간에 나는 이걸 뭔가를 봤어. 그러면 아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부인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틱톡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조국 아들 입학 도움될 줄 알고 뭐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냐 이거는 공소 내용하고 상관이 없어요. 의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그거는. 예. 이거는 인간 도움이 될 줄 알고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어요. 법적으로 그게 불법입니까? 아니 그리고 잘 되라고 발급하는 거지 못 되라고 발급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그건 전혀 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법적인 문제가 아닌데 검찰 기자들이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아닌 거를 첫 질문을 이걸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이게 굉장히 불쾌했겠다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했거든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거기 이렇게 표시해준 자리에 섰을 때 이제 쓰자마자 그 말씀을 하시길래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때 왜 얘기를 안 하고 한참 동안 있었느냐라는 질문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오다 보니까 약간 숨이 가쁜 것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쓰자마자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 있을 줄도 몰랐고 얼마나 나와셨습니까? 한 20명 나와셨어요. 아니 훨씬 많았어요.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첫 질문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도 정말 황당했거든요. 들으니까. 첫 질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그래서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그리고 무슨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서 누구처럼 무슨 뭐 멘트를 준비해가지고 뭐 온 것도 아니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셨을까? 예. 그리고 이제 계속 플래시가 터지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진 하나 장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짓는 여러 표정이나 무슨 동작 중에 그 수십 번, 수백 번 터지는 셔터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찾아내 가지고 예. 그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제 이미지를 공격하거나 뭐 예. 이런 소재로 이제 활용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취급을 여기서 받아야 될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들이 본질의 사건의 본질에 관해서 질문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네네. 그 관련돼서 이렇게 쭉 써놓은 것도 보니까 그 어떤 용모 넥타이를 뭐를 했고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시계 아니요. 그 이제 우리가 서로 보고하고 공유하는 그런 거에 정보 이제, 보고 예. 네. 뭐 시계는 뭘 찾고 결혼 반지는 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끔 이렇게 뒤를 보면서 아마 기자들을 본 듯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스케치가 잘 돼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스케치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스케치를 잘하는 거는 기자의 의무 중에 하나니까 그건 저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근데 그것도 팩트가 틀렸네요. 결혼 반지 아닌데. 뭐 결혼 반지라고 생각했나 보죠. 결혼 20주년 기념 반지. 좌우지간 그런데 그 문제의 본질은 이거는 뭘 공소를 했고 그리고 변호인이 첫 공판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고 그걸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핵심이 예. 제가 가는데 그렇게 모여 계셨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기소 당시에 이게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기 때문에 오셨을 거고, 그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제가 어떻거나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바뀌어가지고 법정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널리즘적으로는 아주 저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일종의 화제의 피고인이 됐을 거라는 정도의 판단은 저도 하겠는데 예. 근데 그런 화제가 왜 제가 화제의 당사자가 되는가 그거는 조금 고민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언론이 판단했는지 예. 그다음에 이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다음에 검찰의 주장의 핵심은 뭐였고 예. 제 반론의 제 주장의 핵심은 뭐였는지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해서 네.
이슈 오도독에서 지금 다 털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도 검사들 이야기만 하고 변호인들 이야기는 전혀 거의 잘 안 하니까 검사들 이야기도 여기서 다 들어보시고 변호인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1차 공판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았고 원래 1차 공판은 예. 한 5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형사 재판은. 그렇죠. 근데 좀 예. 그런 정에 비하면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이례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검사의 기소 요지는 검사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예.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고인은 서울대 법대 입학 후에 선배 조국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해서가 이제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서로 친했다. 그래서 17년 10월경 조국의 아들이 다양한 인턴을 한 것처럼 대학원 입학원서를 기재해 달라고 첨부 서류를 낼 이런 게 필요하자 이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청맥 법무법인 근무하시던 대표 변호사로 거기에다가 확인서 발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런 부탁을 받고 16시간 변호사 업무 보조 인턴을 했다고 허위로 확인서를 발급을 했고 그 허위 확인서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정외과 대학원 입학원서에 경력을 제출했다. 그렇기 때문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두 가지입니다. 사문서 위조를 했고 업무 방해를 했다. 이 두 가지. 검사 기소 내용은 두 가지예요. 변호인은 아니에요. 예? 그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업무방해뿐이고요. 예? 기소 요지는. 그렇죠. 업무방해죠. 사문서 업무방해. 위조도 아니라니까. 사문서 위조는 제가 최경영 기자 이름으로 된 문서를 만들었을 때 사문서 위조고요. 제가 제 명의의 확인서를 만든 거잖아요. 그 재판 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라서. 아니 잠깐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왜냐하면 예. 법률적으로는 중요한 용어라서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위조, 변조, 허위 사문서 작성이 다 다른 건데 그렇죠. 이거는 허위 사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거라서 기소를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업무방해로만 기소가 된 거고. 업무방해로만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소 내용은 업무방해로만 기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기소 요지를 말씀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공소 사실은 공소장에 적혀서 판사가 이미 다 읽어보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도 당연히 아는 거고 그렇죠. 공소장을 받았으니까 예. 자기들은 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의 재판에서 예. 재판장이 기소 요지를 진술하라고 하면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자 예. 허위 내용의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서 발급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소 요지예요. 이거 한 문장이면 끝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공소장을 낭독을 하더라고. 그거는 예. 재판을 위한 낭독이 아니라 예. 기자들한테 기사 만들으라고 낭독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앞에 그렇죠. 대학 같은 때부터. 학과 선배 조국과 가깝게 지내 네. 대학원 진학 당시 조국이 지도 교수를 맡기도 했고 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둘의 친분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을 검사가 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경력이 필요하다고 하자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런 부탁을 받고 허위 내용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걸 가지고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네. 뭐 이렇게 장황하게 쭉 이야기를 하고 변호인도 이야기를 네. 합니다. 여기에 관해서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가 이 사건 업무 방해의 모든 공소 사실은 부인한다. 조국 아들은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 주말이나 일과 후에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턴 활동을 했고 검찰이 생각하는 인턴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인턴이란 게 이게 채용 연계가 아니고 체험이다. 체험 활동. 예, 네. 체험 활동이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이 없었다. 그리고 업무 방해를 초래한 사실도 없다. 일반적인 인턴 확인서는 필수적인 전형이 아니었고 수페이지 제출한 입학 원서 중에서 딱 한 줄 경력에 들어갔는데 입학 담당자들도 경력 사항은 중요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다. 네, 검찰에 불려와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 이게 이제 변호인의 주장. 그래서 변호인 쪽은 전혀 업무 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공소 사실은 다 부인한다.
이렇게 이제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제 덧붙이실 말씀. 그러니까 검찰이 하도 급하게 기소를 하느라고 예. 공소장을 너무 부실하게 쓰는 바람에 저희가 뭐 법적으로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급하니까 예. 뒤 지는 과정에서 좀 무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차차 말씀하시면. 검찰이 왜 이렇게 그러면 다급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급하게 기소를 했다. 뭐 그거야 다른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날짜가 예. 검사장 인사 이후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를 할 때 그 날짜가 정해져 있었고 예. 그거 인사 발표가 10시인데 9시 반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당일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아무데도 없었어요. 제가 뭐 인사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갑자기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다음에 그런 그 시기를 넘어가면은 뭐 공소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더 이상 기소를 못 하는 상황도 아니고 예. 이거는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 그 검찰총장이 인사안을 보여달라 뭐 어쩌고 했던 그 검사장 인사 때 그런 추미애 장관과의 밀고 당기기 상황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때 예. 이제 뭐 제3의 장소에서 뭐 만나자. 그 법무부 장관이 보여줄 테니까 오라고 하니까 제3의 장소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간부 인사 때도 여전히 그런 신경전 일종이 있었는데 그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예. 예, 자기가 이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러면 그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명단을 보고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은 예. 그거는 인사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사장이 KBS 인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보도본부장의 의견을 듣겠다. 그러면은 보도본부장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어떠어떠한 거를 중점으로 생각해서 인재들 배치했으면 좋겠고 예. 제가 본부장으로서 생각하는 보도본부의 업무 중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이런 특기를 가진 사람을 보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예를 들면 최경영 기자는 내가 예뻐하는 사람이니까 반드시 뭐 핵심 부장 자리를 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의견 개진이 아니라 사장의 인사권을 자기가 그렇죠. 침해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검찰총장은 일관되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주장을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고. 검찰 입장에서는 과거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 과거에 또 예.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가 돼 있고 또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의 검사들이 다 와 있었잖아요, 민정에. 예. 그러니까 사실상 한통속이 돼가지고 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한 면이 있었죠. 예. 오히려 장관보다도 더 많이 챙기면서.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법대로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게 어려워지니까 나름의 목리를 부린 건데 예.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은 혼자서 생각할 때 예전 정부 때처럼 청와대가 이제 감나라 배나라 다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예. 뭐 원칙도 법도 없이 자기 수족들을 잘라내는 인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거든. 검찰 인사는 예. 본인이 보기에도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든 검찰 인사의 정당성에 흠집은 내고 싶고 예. 그러자니 그 어떤 명분이 필요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또 뭔가 이렇게 그 인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똥물을 끼얹음으로 해서 마치 검찰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예. 자신의 입장이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었던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날에 막 그 총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압박을 한다고 빨리 기소하라고. 예, 네, 예. 이제 그런 해프닝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지극히 이제 그것도 사실은 이유를 보면 다 정치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예.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중에 저는 또 직접 검찰 인사안을 만들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공직기관 비서관은 예. 검찰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검찰 인사 대상자들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거는 자 공직기관 비서관이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범죄자다. 이 사람이 누구를 도대체 검증한다는 말이냐. 예. 이런 어떤 도덕적인 흠결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추가로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면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관 이상 수석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옷을 벗었기 때문에
껄끄러운 상대를 내쫓아야 되겠다. 옷 벗겠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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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이제 강력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 음. 그리고 또 더 크게 봐서는 검찰 개혁의 과정에서 제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저걸 찍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더 괴로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선택한 시기가 이제 인사 발표 후에 예. 이걸 하게 되면 그냥 인사에 반발해서 저러는 거다라는 게 딱 되잖아요. 예. 시기적으로도.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고 쓴 게 어떻든 인사 발표 전에 하면 자기들이 먼저 한 것처럼 돼서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예. 눈 가리고 앙우식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전에 하느라고 정작 진짜 결재권자인 중앙지검장은 그냥 배제해버리고 예. 차장이 전결하는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그 상황을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이거는 날치기 기소다. 그 다음에 그 기소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위법이 심각했기 때문에 예.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예. 이런 발표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차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위법한 거였죠. 그리고 네. 그거를 이제 저희 변호인 의견에서도 이게 이제 또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있던데. 물론 예, 그거는 예. 제가 기소된 당일부터 제 입장문을 통해서 저에 대한 기소 과정을 포함해서 그 전후를 거쳐서 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행한 직권남용의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다른 사건들도 합해서 물론이죠. 예,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이라고 하면 이른바 이제 조국 사건, 저는 그걸 조국 축출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사건도 포함해서 하여튼 그 내부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단계가 있는 것이고 예. 검찰이 이제 국가기관이고 조직이니까 예. 그리고 또 어떤 회의라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또 보고라는 과정도 있는 것이고 예. 그게 이제 다 일련의 절차가 정해져 있고 또 그런 그 체계 같은 게 다 확립돼 있고 예. 또 내부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행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건데 그거를 총장이 앞장서서 다 훼손시켜 버렸으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최강욱 당선자 재판 중에 관련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또 한 가지 흥미롭게 봤던 거는 뭐냐면 공소 사실에 16시간을 인턴을 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해요. 이 검사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확인서 취지가 2주가 한 게 16시간이라는 취지이고 2018년에 확인서는 368시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 측이 2018년은 공소 사실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어버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지금 16시간 인턴을 한 게 허위다. 네. 그래서 업무 방해다. 이렇게 돼 있나 보죠. 그렇죠. 근데 그걸 물어봐 검사가 변호인한테 이게 맞냐고. 그러니까. 근데 이 검사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수백 시간을 한 것 같은데 16시 뭐 이런 식으로 뭘 맘대로 이렇게 공소장을 조국 사건처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해서 또 기소를 할 수 있습니까? 공소장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이제 뭐 쉽지 않고요. 사실은 그 몇 시간이냐 이거는 법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안 했다는 거잖아. 하나도 안 했다.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예. 그냥 써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게 1시간이든 16시간이든 800시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법대로 재판을 하려면 예. 공소장에 써 있는 사실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게 변호사도 공소장에 그렇게 쓰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소장에 안 써 있는 얘기를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게 이제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 판사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판사는 사건의 내용을 다 알고 법정에 들어와서 재판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법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그간에 좀 발전해 오면서 네.
과거에는 공소장 1번주의라는 걸 형용하고 공소장 뒤에다가 사건 기록을 다 붙여서 냈기 때문에 예. 판사가 미리 다 읽어보고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검찰이 내는 기록에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이 사람이 범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서류들만 다 편철했을 거 아니에요.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해놔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편견을 심어주고 재판을 시작하는 결과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판 중심주의라는 걸 참여정부 때 이제 사법개혁의 작업으로 하면서 예. 판사는 공소장만 보고 들어오고 음. 그러면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예.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그 공소장에는 그 얘기만 써놓고 네. 나중에 딴 얘기로 아니 뭐 저 사람은 평소에 뭐 술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품행이 방정하지 않아. 사람만 보면 예. 쌍욕을 하고 뭘 집기를 파손하고 예. 원래 저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음. 아무 불필요한 얘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법인 거예요. 예. 그게 범죄면은 공소사실에 포함을 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범죄 사실이 아니고 기소가 안 됐으면 그러니까 마치 사적으로 비난하는 것처럼 그럼요. 법정에서. 네네. 예. 기소된 사실만 놓고 재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의 독재 정권 시절에 예. 그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의 공소장을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그 불온 서적을 소지했다 이런 예. 걸로 기소를 하면서 앞에 보면은 뭐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빈농의 아들로 자라다가 예, 뭐 예. 또 아버님 예. 어머니가 이혼을 해가지고 예, 뭐 예. 그러다가 뭐 형이 어릴 때 뭐 사고로 죽고 뭐 이런 거를 막 써 그래가지고 사회에 불만을 갖고 평소에 불만을 표출할 기회만을 찾다가 이런 얘기들을 써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해서 세상에 불만을 품고 혁명을 계획하고자 이런 책을 읽은 것이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짓을 반복을 한 거지. 이게 지금 하려고 한 거의 거지. 비슷해요. 조국 사건과 지금 최강욱 사건이 사실은 거의 지금 비슷한 형태로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네.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 재판 중에 유일하게 손들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 네, 그렇죠. 당선자가 공소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반박을 하고 네. 과거 언론에 설명하신 부분 저를 피해자로 입건한 날짜가 언젠지 예. 특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왜 그랬냐면 예. 그 앞에 검사가 무슨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면 예. 그 저를 소환했는데 안 왔다. 그리고 이제 그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예. 출석 요구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출석 요구서와 동일하다. 예. 그러니까 왔어야 되는데 또 불구하고 일종의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안 왔다라는 식으로 저를 이제 모욕을 주고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있으니까 예. 과거에 제가 기소된 직후에 이제 그 조중동을 중심으로 했던 프레임이 뭐 출석 요구를 했는데 여러 번 했는데 오지도 않고 오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출석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왔던 출석 요구서를 공개를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입장문하고 함께.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명백히 제가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의 출석 요구서와 저한테 왔던 출석 요구서를 비교를 하면서 예. 여기 피의자 출석 요구서에는 명백히 형제 몇 호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가 됐었죠. 이거는 보도가 그럼요. 됐습니다. 예, 귀하에 대한 무슨 피의 사건에 관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저는 그냥 수재 몇 호라고 써 있었고 예, 예. 그다음에 그냥 무슨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내가 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낸 것이고 예. 피의자였으면 왜 그렇게 보냈겠어요. 형제 번호를 달고 피의 사건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예. 근데 아니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모르는 내지는 어차피 검찰 얘기를 받아 써주는 기자들에게 이걸 호도하고자 예. 피의자 거하고 똑같은 형식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뉴스가 아닌 걸 예. 뉴스의 형식으로 하는 광고가 있죠. 있습니다. 예? 매체 중에 그런 짓 예.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건 광고예요, 뉴스예요. 광고죠. 광고잖아요. 예. 그거는 형식만 뉴스를 따랐을 예. 뿐이지.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안 좋은 수법이잖아요. 예,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수재번호라고 하는 것은 검찰 내부의 규칙을 보면 어느 경우에 수재번호를 부여한다는 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되면 이걸 입건해서 형제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내부 규정이 예. 명시적으로. 예.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입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건을 못했기 때문에 수재번호를 붙였다는 해석인 것이고 당연히 예. 그리고
수재 번호가 붙은 사건이 형제 번호가 붙으려면 그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피의자로 입건했을 경우 이게 있어. 예. 명시적으로.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당연히 피의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뭐 문자 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하고 출석 예. 요구서를 보내겠다고 예고한 다음에 보내고 뭐 이런 짓들을 반복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라면 검찰이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게 진짜로 출석 요구를 제가 거부한 피의자였다면 예.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나 언론 플레이는 너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예.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해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렇게 입건을 해서 피의자가 되면 소속 기관에다가 피의 사실 통보를 해야 돼. 피의자 입건 통보를 해야 돼. 예. 그래가지고 그 기관에서 이 사람이 검찰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징계를 위한 기초 조사를 하거나 이런 준비를 하도록 해주거든요. 예. 근데 그 통보를 수령하는 청와대 내부의 기관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에요. 근데 온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뭐냐면 자꾸 전문적인 부분에서 얘기가 장황하게 되고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면 참고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입건된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언제 입건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저한테 마지막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짜, 예. 도착한 날짜는 명백히 있으니 그렇죠. 그러면 언제 입건을 해서 내가 피의자가 됐는지만 확인을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3일 날 입건을 해서 1월 5일 날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면 예. 그거는 피의자한테 보낸 출석 요구서가 맞죠.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예. 당연히 신분이 피의자니까 보낸 거니까. 그러니까 그 날짜를 밝혀라. 그러면 이건 그냥 쉬운 얘기다. 근데 이제 그거를 밝히지를 못하는 거죠. 그건 밝히질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출석 요구서를 다 보낸 다음에 입건을 했기 때문에 피의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의미는 공소 절차 위반이 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애초에 입건이 되고 기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청와대 소통수석실에서 계속 공개적으로 기자들에게 검찰에 가서 확인해라. 그리고 네. 검찰에게 묻는다라고 언급한 내용이 며칠자로 입건했는지를 밝혀라라고 얘기한 게 1월 달이에요. 여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뒷구멍으로는 또 언제 저를 입건했다는 날짜를 흘렸어요. 그 법조 기자들이 알고 있어 그 날짜를. 예, 예. 네, 저도 알고요. 예. 근데 그 날짜는 명백히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낸 마지막 날보다 훨씬 뒤에요. 그럼 명백히 공소 절차 위반이고 명백히 공소 위반이죠. 절차를 위반했으면 그 공소 절차를 위반한 검사가 징계가 되거나 그건 이제 예. 그러니까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되고 공소가 기각이 돼야 되고 네, 그게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검찰에 있으면 거기 이제 수사관이나 검사들한테 예. 직무 교육을 하잖아요. 예. 이러이러한 거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검찰이 흔히 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법 지식이 없다는 걸 악용하고 일종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참고인한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갈잖아요. 예. 그러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예. 내용을 이런 식으로 피의자 출석 요구서인 것처럼 써서 보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겁먹지. 예. 예. 그걸 노리고 하는 이게 수법이거든. 근데 그걸 저한테 썼다가 예. 이게 이제 들키고 걸리니까 이거를 말을 피의자에게 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왔어야 예. 된다. 이거는 선수들끼리 듣기에는 명백히 예. 피의자도 아닌 사람한테 피의자의 내용으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압박용으로 잘못 보낸 거다라는 걸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가 어이가 없는 거죠. 이 1차 공판에서 검사들이 변호인과 최광욱 당선자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별다른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2차 공판에서 어떻게 될지 참 재밌고 그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검찰이 압박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울고 먹으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국 사건 재판에서도 바로 너무 여실히 드러났죠. 너무 여실히 드러났는데 지금 법정에 나와서 다 증언하시잖아요. 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예. 이런 얘기들 계속 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검찰에서 진술을 할 때 이번에 단국대학교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공판이 열렸지 않습니까? 조국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봐요.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 단국대 교수의 변호인입니다. 변호인과 면담을 했던데
혹 그 직전에 조사 중단을 했을 때 검찰이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검찰이 전환하겠다, 구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 예. 그러니까 자신의 변호인으로부터 단국대학교 교수가 이건 엄청난 압박이거든요. 피의자로 참고인이 아니고 참고인이나 증인이 아니고 당신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 그러니까 말 똑바로 해야 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조국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입맛에 검찰의 입맛에 맞게 변론을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가 조국 측 변호사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 장 교수에게 단국대 장 교수에게 질문을 하니까 증인이 장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노 코멘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 코멘트. 그리고 재판부가 증인은 증인 거부권이 없다. 예? 그러니까 거부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증인이 아니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는 여러 함의가 있죠. 예, 엄청난 함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너도 최강욱처럼 입건할 수 있다. 예. 이런 암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검찰이 하는 수법이 재판에서 이렇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는 안 쓰는지 참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재판 후 끝나고 났어요. 나올 때 기자들이 또 질문했죠. 네. 그때는 무슨 질문했습니까? 아니 나올 때 질문한 게 아니라 예. 이제 제 말씀을 마치고 법정으로 들어갈 때 예. 이게 따라붙는 풀기자라 그러죠. 예, 예. 그 사람들이 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예. 근데 제가 그때는 이거 뭐 아무 상관도 없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왜 물어보나 생각하고 그냥 답변 없이 들어갔는데 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는 원래 들어간 쪽으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가야 되는 쪽으로 다른 통로로 나왔는데 예.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 가고 있는데 누가 막 쫓아오더라고 젊은 기자분이. 근데 그분이 KBS 기자였어요. 예. 남자 기자였는데 예. 와가지고 그래도 기본은 돼 있더라고요. 저 KBS 누군데 예. 그 비상장 주식 보유하신 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안 그래도 내가 들어가다가 그걸 물으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동생 회사 주식. 네네 동생 회사 주식 예. 그거를 왜 물어보시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사이에 막 이렇게 쫓아오는 분들이 있었어. 예. 카메라도 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면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과 아무 무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그거는 그냥 단순히 금방 3초도 안 걸려서 검색만 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의 문제인데 예.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계속 고생을 했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려면 그거는 그 마이크를 이렇게 덩어리째 들고 다니는 그 풀기자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합의한 그렇죠. 질문 아니에요. 그걸 예. 물어보라고 예. 하니까 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공통의 질문입니다.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왜 물어보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정말 이 사람들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비상장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맞아요. 그렇게 다시 재질문을 제가 했었죠. 물어봤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 불법 아니죠. 이렇게 답변을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물어본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저는 생각할 때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불법은 아닌데 확실하게 합법이 되려면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 절차를 거치셨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라고 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았는지, 심사를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아니면은 그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그렇게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래도 그건 대답해 줄 만한 질문이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 얘기를 물어보면서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고소고발이 이어질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이런 거는 물어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받는 재판도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막 그런 이상한 무슨 시민단체를 내세워가지고 뭐 고발하고 어쩌고 하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저거는 이제 최강욱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옛날 조국 장관 엿먹이듯이 여기 시작되는구나라는 걱정들을 하셨잖아요. 시작이 이미 됐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당한 어떤 수사나 공격이 이어질까봐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물어보는 걸 줄 알았다니까 진짜로. 아이. 그래서 너무 선의로 해석했구나.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저도 나름대로 최 기자님도 내가 취재 과정에서 안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만났던 기자분들은 제가 연루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내지는 그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을 취재하는 기자분들은 와가지고 다들 자기가 나름대로 얼마큼 이렇게 이미 취재를 해가지고 와.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거기 나와 등장하는 누구누구를 만나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얘기가 이 부분이 다른데 변호사님은 그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와서. 그렇죠. 나는 그거에 되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자들을 제가 저한테 무슨 흉기를 겨누는 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일련의 상황들이 언론이 저를 취재 대상으로 삼거나 전화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무슨 뭐 엄청나게 유능하거나 유명한 변호사도 아닌데 막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도 아니고 왜 무슨 건만 있으면 나한테 전화 일종 멘트 딴다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걸 왜 하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상대적으로 기사화하기에 좋은 그 어떤 판단 내용이나 그 멘트를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 적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저는 그게 신뢰가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헛소리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사람도 과거에는 조중동 기자라도 저한테 그랬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검찰이 옛날부터 했던 논리 중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러는 거야. 반색을 하면서. 그래서 그럼 그거는 사실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옛날부터 하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사를 보면 아주 그렇게 일방적으로 쓰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나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또 젊은 분들이어서 거기 와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때 태도는 나중에 이제 그걸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생짜로 그냥 들이댄 거였잖아요, 말하자면. 그리고 당신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앞에 거는 그래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할 말이 있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 비상장 주식 그렇게 보유하고 제대로 팔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 대답을 안 하길래 설마 그럴까 해가지고 제가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불법인가요? 그래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길래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몰랐었던 거예요, 다 기자들이? 모르니까 말을 안 했겠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취재하신 거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취재한 걸 말씀해달라. 근데 계속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분들이 그리고 그냥 말만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저를 노려봤어요, 계속. 노려봤어요? 묻는 말이나 답하지 네가 뭔데 자꾸 질문을 해 이런 표정이었다고요.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눈빛은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적대적이구나. 젊은 기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적대적일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저하고. 그쵸, 만날 시간 그럴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적어도 제가 과거에 그 언론민주화 투쟁의 역사나 공영방송 정상화 과정을 아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배 기자들이 후배 기자들한테 좋은 유전자들을 많이 물려줬을 거라고 제가 신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선배들이 그 언론인으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지켜나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봤거나 아니면 들어서 틀림없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갈 때 물어본 그 어이없는 질문은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 객관이 했는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니까 좀 악의적이라고 보셨군요. 그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분들이 정말 기초적인 취재도 안 하고 그냥 들이대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내가 여러분한테 외람되지만 검찰이 하는 얘기를 일방적으로 받아쓰기를 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번에도 혹시 그럴까 봐 물어보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이렇게 취재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는 고발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발인 이야기다. 네. 그럼 네. 고발인 얘기라고 하는 거는 더 수준 낮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검찰도 아니고 고발인 얘기를. 그래서 예. 제가 아니 고발인 얘기라고 그걸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라는 말을 했던 것인데 예. 그러고 나서 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러더만요. 예. 그래 말은 다 맞는 말인데 네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했으니 그래 한번 두고 보자. 다들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분들이 그 직접 마이크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군시렁거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 뭐야 뭐 저건 뭐 화났지 뭐 이런 식으로 예. 하고 나서 예. 결국 이제 무슨 제가 호통을 쳤다느니 무슨 짜증을 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예. 야 이건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이 동생 회사 주식 관련해서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면 3천만 원이 넘어도 국회의원이든 고위공직자든 그 주식을 보유할 수는 있어요. 보유할 수 있는데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주식 백지 신탁 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통령이나 국회 그리고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해요. 그 위원회 위원들을. 그래서 한 9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해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으면 그냥 보유해도 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예. 이건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한을 정해서 바로 팔아야 되고요. 그렇죠. 팔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되거나 예. 또 내부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도가 그렇게 그냥 받아쓰기로 일방적으로 되니까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어머님이 예. 그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아니 왜 주식을 그러니까 저 형제가 관련 내가 딱 남동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형제가 관련된 일이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이 나셨겠어요. 그렇죠. 언론이 그렇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써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집사람도 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거 말 같지 않은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우리 친척들도 그러길래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딱 도표로 그려져 있어요. 어떻게 했을 때 이걸 보유할 수 있고 없는지가. 근데 정말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 설명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설명 안 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를 내가 그래서 예. 내 페이스북에 올렸다니까. 그리고 제 페이스북 예. 늘 스토킹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게 이미 제가 그 질문을 받기 며칠 전 일이에요. 며칠 전에 올리셨고.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그거는 보고 왔겠거니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 관련해서 주식 백지 신탁과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계속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업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판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옛날에 김병관 의원 예. 수백억 부자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대부분 주식이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김세연이라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동일고무벨트 그렇죠. 그 후계자.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취재를 안타깝네요.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이렇게 묶여져서 자웅동체처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단면으로 쭉 이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단은 예. 저는 일단 그 눈이 밝아진 주권자들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된 부분이라서 약간 디테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 제가 그걸 채우고 알리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났을 때 예. 그거를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거의 전 매체가 윤석열 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그다음에 휴가를 그 기사 봤어요. 예, 서울로 무슨 휴가를 나왔던 여주지청장 송경호는 바로 복귀했다. 대검 뭐 관심을 갖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수십 건의 기사가 나왔는데 예. 그런 기사는 그냥 얼핏 보면은 뭐 검찰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 아니 검찰이 대통령 같아.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상한 건데 예. 그냥 기사만 보시면 예. 이게 검찰이 관심을 가질 만큼 큰 사고였나 보다 이 정도였을 것 같고 인상 비평이.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까 우리 강유정 교수님도 검찰이 민생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일종의 홍보 차원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돌렸을 것 같다. 아니 검찰이 왜 정치를 해요?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제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숨어 있는 디테일이 뭐냐면
검찰이 앞으로 이제 그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도 공수처 법안하고 함께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데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수사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예. 그게 이제 뭐 부패 범죄, 공무원 범죄,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그 죄명이 아닌 그냥 사이즈로 정해놓은 유일한 상황이 대형 사건, 대형 사고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경제 범죄는 검찰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은 검찰이 설명하기가 좋잖아. 그렇죠.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고 예. 자기들이 쭉 해왔던 거니까 경찰보다는 아직 우리가 예.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대형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국민들이 소방서나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건 봤어도 검찰이 그거 하는 건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 홍보를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참사 보도가. 그러니까 수사권을 어떻게든 뺏기지 않겠다. 그렇죠. 예. 관할 그래서 구역 뺏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하니까 우리가 보기엔 속이 뻔히 보이는 짓이라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는 행태 자체가 검찰 개혁의 대상인 것이고. 근데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그냥 또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예. 이거는 굳이 검언 유착이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언론이 너무 수준 미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봐도 최 기자님 말씀처럼 아니 검찰이 왜 화재에 갑자기 예. 소방서도 아닌데 이거는 아니 그냥 중학생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왜 기자들이 그 생각을 못 하고 예. 그러면 그 시기에 그 보도 자료를 왜 돌리는 거지? 이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대검에서. 대검에다가 대변인한테 음.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출입처 제도의 가장 병폐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그리고 검찰 기자인 것 같습니다. 검사 하나한테 예.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친해져 가지고 내지는 음. 검사가 지 필요에 의해서 하나 던져주는 거 이제 턱턱 물어가지고 단독 해가지고 막 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당히 큰 무슨 공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거보다 저렇게 모든 매체가 천편일률적인 받아쓰기 기사를 낼 때 예. 자기 혼자 독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기에 왜 검찰총장이 주체가 되는 이런 기사를 보도자료로 냈지? 요거를 한 번만 의문을 가지면 정말로 확실한 단독 기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그 다른 언론들이 안 하니까 조국 재판과 관련해서라도 제가 지금 검찰이나 변호인이 말하는 거를 아까처럼 반반씩으로라도 다음 편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중요한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좀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정작 청취자들이나 시청자들은 그렇게 느끼실 망정 그 사안을 취재했던 최 기자님의 후배 기자들은 KBS든 KBS가 아니든 그 생각을 할까 나는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최경영 기자는 후배들 사이에서는 네. 굉장히 뭐랄까 편향된 시각을 가진 기자라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많다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쇼크를 받았는데 저도 쇼크 받았어요. 내가 최경영이라는 기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왜 최경영 기자가 뉴스타파를 갔다가 또 KBS로 복귀했는지 이거를 제가 대충 아는데 제가 슬퍼서 저도 쇼크 받았어요. 예.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나는 예. 그 최 기자님이 이런 어떤 팩트 전달의 차원에서 그리고 그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판단 차원에서 편향적으로 지금까지 공급돼 왔던 자료들 외에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렇죠. 그래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예. 말씀을 차원에서 하시는 건데 예. 그거조차도 그걸 편향이라고 하니까 선배가 그쪽 편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언론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네. 그러니까 제가 변호인 측 주장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검사들의 기소 요지는 뭐고 검사들은 이렇게 공판에서 이야기를 했고 변호인은 이렇게 받아쳤다. 그거를 그래도 양쪽으로라도 균형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근데 뭐 그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 그러던데 뭐 예. 언론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도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는 그러면 언론인 아니야? 자기가 뭔데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던데요. 언론의 뭐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튜너라고 해야 되나?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끝내죠. 예. 어떤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안들이 실제 사건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예.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한 책임이 언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이제 자조적으로 쓰는데 어떤 일이 생기면 막 벌떼처럼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또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주제나 다른 먹이를 찾아서 또 막 하이에나처럼 또 몰려다니고. 예.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전직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검찰개혁 업무에 관여했던 사람이 그리고 전직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언론개혁의 현장에서 나름 지켜봤었던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도 장삼이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심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지 않을까. 그런 소망이 사실은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크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피커가 가장 커지는 곳이 국회인데 왜 국회를 자꾸 배제하려고 하느냐라는 충고를 제가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출연 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검찰이 보이고 있는 행태나 폐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다들 공감을 하시고 있고 저희를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북돋아 주시는데 이게 또 조금 지나고 국면이 바뀌게 되면 또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벌써부터도 우리나라의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모든 개혁에는 경중이 있고 선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기에 얘기했다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저한테 실제로 그 얘기 좀 자제해라 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정치인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중에 너만 힘들다. 그리고 왜 혼자서 나서서 타겟이 되려고 하느냐. 근데 저는 이게 저 혼자서 떠들어서 지금 이런 어떤 열망이 생긴 게 아니라 예. 그런 열망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결국 그 의석수로 표출이 된 것이고 그리고 특히 저희 열린민주당에 보내주셨던 그 열정적인 성원과 지지는 예. 그 과제를 어떻게든지 잊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내라라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배신하지 않는 정치는 그렇게 보내주셨던 기대를 절대 저버리지 않고 이 주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고 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최 기자님을 포함해서 많은 뜻있는 기자분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근거를 가지고 예.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예. 그 부분에 좀 4년 내내 집중하겠습니다. 빨리 해결되면 저도 뭐 다른 관심 있는 주도 제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해보고 싶고. 법사위하고 과방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 과방위. 예.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이슈 오더도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